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한 달마다 찾아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자, 공부는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뭐 쭉 하다 보면 벌써 1년 지나고 또 시험때가 다가오고 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해두셔야 시험 직전에 이제 정리하기도 용이해지고요. 그 자신감도 또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시험장에 가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뭘 묻는지 아예 포착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좀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3회 전국 모의고사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회 모의고사는 뭐 상당히 그 소송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뭐 이미 경찰 관련 시험에서 뭐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 그 다음 기속력, 그 다음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 강제, 요 세 가지 주제는요, 고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험은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각종 국가고시 문제를 변형을 약간씩 가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경향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이 모의고사도 이미 고시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가해 가지고 제가 출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제는 뭐 뻔해요. 뭐 첫 번째 주제가 기본적으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봤던 것은 결국 이제 기속력 문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기속력 확보수단, 특히 재처분 의무의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이걸 써보라는 문제예요. 그죠? 논점을 여러분 파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설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설문을 읽어 나가실 때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 행정청, 즉 국가 쪽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국민 쪽에서는 또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만 문제 분석이 용이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법무부 장관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죠.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뭐 정보 공개 이 자체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죠? 뭐 이건 뭐가 쟁점인지는 정보 공개 파트의 기본 내용은 여러분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정보 공개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대응했죠? 뭐 핑계 대면서 공개를 거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개 거부를 해요. 공개 거부라는 이 처분하면서 사유를 들이댔겠죠? 어떤 사유를 들이댔죠? 우리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에 보면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총 8개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6호를 들이댄 겁니다. 이 사유를 공개하면서 거부하면서 사유를 들이댔죠. 사유가 정보법, 그냥 6호로만 쓸게요. 정보법 6호를 들이댄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불만인 갑이 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죠?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물어봤던 문제가 이제 소송 중이죠. 소송 도중에, 그렇죠? 소송 도중에 이 법무부 장관이 이 사유를 지금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겠나. 이것은 추가의 문제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해서 이것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사유에다가 소송 도중에 피고, 이 친구가 피고잖아요. 그죠? 피고 쪽에서 이 처분, 이게 처분이잖아요.
이 처분 사유를 딴 것으로 바꾸든지 여기에다가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 그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문제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사유를 플러스 하죠. 플러스. 소송 도중에 플러스를 합니다. 어떤 걸 플러스 했죠? 여기에 보시면은 4호를 플러스 하죠. 예, 정보법 4호. 이게 이제 뭐의 문제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중에서 지금 추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위 제4호의 처분 사유 추가가 안 됐어. 안 됐다면 이제 결국 이 사유만 갖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유 가지고 진행했는데 결국은 예, 법무부 장관이 패소했죠. 그 말은 갑이 인용이 된 거죠.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인용 판결이 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이 4호. 이 4호는 이제 결국은 아까 추가가 안 된다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안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사유를 이유로 다시 또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 제가 자주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인용 판결 나오고 나서 다시 법무부 장관이 이쪽을 제가 그냥 행위라고 할게요. 행위 다시 거부할 수 있겠는가. 뭐로? 요 4호. 이 4호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은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 부분까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했다면 이 부분까지는 다 법원에서 심리 대상으로 삼아서 판단을 내렸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기속력이 다 미치겠죠. 그럼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또 거부하게 되면 이건 기속력에 반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추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는 기속력이 안 미치죠. 안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다시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용 판결이 되고 나서 다시 거부한 거. 이 부분이 과연 기속력에 반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정한 겁니다. 만약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서도 불구하고 1번, 2번 문제를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법무부 장관이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만약에 이 기소 소송에서 그냥 인용 판결이 났어요. 인용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인용 판결이 나면 뭐가 따라붙죠, 여러분들? 재처분 의무가 따라붙죠. 근데 이 재처분 의무를 안 하면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게 뭐죠, 여러분? 간접강제. 이건 이제 물어보는 게 세 번째 문제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 골격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요 기속력 이 부분은 이건 비례관계라는 거. 결국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결론은 알고 있죠. 처분시 사유로서, 그죠? 처분시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것. 이것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배웠죠. 이게 뭐죠? 이게 시적인 거. 이게 뭐죠? 객관적인 거죠. 똑같이 기속력이 미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냐 없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뻔해요. 이 정보법 6호 사유하고 정보법 4호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건 추가 변경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 재판하니까 피고가 졌어. 그래서 결국은 갑이 인용 판결을 받아요. 받고 나서 행정청은 다시 또 이걸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겠죠. 왜? 이거는 동일성이 없으니까 객관적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추가가 가능했다면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거부하면 이건 기속력에 반하죠. 우리가 거부일 경우에는 기속력은 두 가지가 문제죠. 첫 번째가 반복 금지.
반복 금지어고 두 번째가 재처분 의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시 거부한 것이 반복 금지어에 만약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반하지 않으면 재처분 의무에도 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기본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한다. 그러면 반복 금지 의무에서 반해서 다시 거부하면 이건 무효사유죠. 그때는 여러분들 재처분 의무도 반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반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반하게 되니까 이때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간접 강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론 쭉 쓰시고 3포섭 하실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냐 없냐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럼 기본적 관계,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고 보면 이 정보공개법 제4호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쪽 문제로 넘어와서 이걸 이유로 다시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무시하시고 일단 이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났을 경우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재처분 의무에 반하겠죠. 그걸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간접 강제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자, 법무부 장관이 위 취소 소송 중에 위 정보가 가타랑 제4호의 형의 집행, 그 다음 교정, 그 다음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소송 도중에 피고 쪽에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문제. 그걸 우리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현재 다수와 판례로 따라가면 처분 시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것만 추가 변경 가능하다. 그것만 딱 아시면 답안 완성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설문 1번부터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논점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취소 소송 계속 중 처분 사유 추가가 가능한지. 그렇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처분 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즉 한계에 포섭될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론 쭉 쓰셔야 돼요. 두 번째 목차에서 처분 사유 추가의 의의가 뭔지 그걸 간단히 쓰시고 그다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이걸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 이건 다 기본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그 다음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합니다만 다수와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이죠. 제한적 긍정설은 결국 뭐죠? 기사동이죠. 처분 시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것만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 학설 대립은 뭐냐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송 경제를 강조하겠죠.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또 원고의 공격 방어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균형을 맞춘 학설이 다름 아닌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소송 경제만 강조하면 긍정설이 될 것이고요. 원고의 공격 방어 방법만 강조한다면 부정설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춘 학설이 다름 아닌 제한적 긍정설이죠.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면 이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한계 문제가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객관 시적.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봐요. 이게 객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동, 그 다음 처분시 사유일 거. 그죠? 왜냐하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의 사유를 들고 와봤자 판사는 어차피 재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시 사유만 추가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사안 해결한 거 봅시다. 자, 법무부 장관이 추가한 사유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사유는 당연히 처분시에 존재했던 거죠. 보통 여러분 시험은 이 처분시 사유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항상 객관적 범위, 한계인 기사동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추가한 비공개 사유인 동종 제4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당초 비공개 사유의 동종 6호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누가 보더라도 달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객관적 범위를 벗어났죠. 따라서 추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겠죠. 되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추가가 가능했다면 여기까지 기속력이 미쳐요.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4호 사유를 이유로 다시 또 거부하게 되면 그건 기속력에 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여기 보시다시피 기사동에서 벗어나가지고 추가가 안 됐죠. 그러니까 기존 사유만 갖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원고가 이겼죠. 그럼 피고 쪽에서 졌죠? 지고 나서 피고가 다시 아까 추가 안 된 사유 있죠? 그걸 가지고 다시 거부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 가지고 다시 거부한 거니까 기속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부하더라도 반복금지에도 반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다? 재처분 의무도 성실히 이행한 꼬라지가 되게 된다.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위 4호의 처분사의 추가가 거부됐죠.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위 소송에서 패소했죠. 패소했다는 것은 원고 쪽에서 보면 인용 판결이 났죠. 항상 기속력은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효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위 정보가 가탄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결론, 가능하죠. 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속력이 안 미치니까 당연히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지금 기속력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항상 기속력은 인용 판결 나고 난 이후에 행정청이 뭔가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 처분일 때는 반복금지만 문제가 되지만 지금 설문같이 거부하는 이런 소극적 처분일 때는 반복금지와 재처분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속력 일반론 쭉 쓰시고 사안 포섭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논점 정리 한번 봅시다. 설문이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 확정 후 다시 다른 사유로 거부처분하는 것이 인용 판결의 효력인 과연 기속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이게 핵심 논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기속력 일반론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속력의 의, 그 다음 기속력의 인정 범위에서 주객시 쓰시고요. 그 다음 기속력의 내용에 반복금지, 재처분, 원상회복이 있지만 설문은 이 중에서 반복금지와 재처분 의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사안포섭한 거 한번 봅시다. 사안 해결한 거. 자,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죠.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정보 공개해야 할 기속력이 발생, 이 재처분 의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거부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4호를 이유로 재차 거부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같은 행정처이니까 뭐 주관은 당연히 적용된다고요.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당의 거부 사유는 처분 시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핵심은 아까 기사동, 객관적 범위에서 이미 우리 뭐 할 때 다 포섭이 됐었어요. 예,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때 다 포섭이 됐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범위에 벗어나죠.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다시 제4호 이후로 거부하더라도 반복 금지에도 반하지 않고 재처분 의무도 다시 성실히 이행한 꼬라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으면 그 재처분 의무에도 반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반복 금지에 반했다면 재처분 의무에도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간접 강제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 3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만약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법상 실효적 확보수단과 그 요건 성질을 기술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인용 판결이 났게 되면 기속력 중에 대표적인 게 재처분 의무잖아요. 거부라는 소극적 처분일 때는. 그럼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이 행정소송법 34조에 나와 있는 간접강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 간접강제 요건, 그 다음 간접강제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 그걸 답안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시 답안. 자, 문제점에 보시면요. 자, 거부처분 취소 인용 판결 확정 시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지. 당연히 발생하죠. 발생했을 때 이행 안 했을 땐 행정소송법 34조 그 간접강제가 문제되겠죠. 그 요건과 성질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기속력이 발생했는지 거기서부터 간단히 터치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발생하고 특히 그게 거부와 관련될 때는 재처분 의무가 생긴다. 그걸 밝혀주셔야 돼요. 따라서 사안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를 진다. 거기에서 간접강제가 출발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 기속력 중에 재처분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간단히 터치하시고 그 다음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 쪽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은 쭉 쓰시면 되죠. 간접강제의 쓰시고 그 다음 요건 이런 걸 쓰라고 그랬으니까 적용 요건 두 가지 쓰시고 그 다음 법적 성질은 여러분들 이 간접강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판례 표현을 반드시 암기해서 답안에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떤 제재나 손해배상의 목적이 아니라 재처분 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 수단이라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 정해놓은 기간이 넘어서더라도 넘어선 이후에 이행했더라도 더 이상 뭐 못하도록 더 이상 기본적으로 그 간접 강제에 따라서 돈 부과를 못하도록 하는 게 판례 기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법적 성질에 보시면 그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그걸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판례 고문구 그 두 줄 정도 쓸 수 있도록 외워두세요. 대법원도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은 확정 판결에 따른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그걸 반드시 외워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안 해결한 거 보시면 결국 거부처분, 취소소송 인용 판결 확정 시 법무부 장관의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를 위반했을 땐 행정소송법 34조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바로 간접강제죠. 이러한 간접강제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된다?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그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걸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것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그 다음 기속력 이건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도 처분시 사유로서 그 다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것 이것만 추가 변경 가능하고 기속력도 처분시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것에만 기속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죠. 그걸 항상 정리하셔야 되고 이걸 우리는 시적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는 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가 되고 그럼 이게 객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이제 기속력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 처분일 때와 그 다음 소극적 처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항상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적극적 처분이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A한테 영업 취소 처분을 하죠. 하면서 미성년자 고용. 이럴 때 이제 A가 A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제기하고 나서 인용 판결이 항상 나죠. 인용 판결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여기서 다시 또 영업 취소 처분을 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극적 처분일 때는 기속력 중에서 반복 금지만 문제가 돼요. 반복
금지요. 이것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영업 처지 또 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반복 금지에 반하는가 안 반하는가.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 사유가 문제죠. 만약 이 사유를 이게 또 미성년자 고용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동일한 사유잖아요. 기사독이죠. 그러면 이 영업 취소 처분은 반복 금지에 반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 출입이다. 이럴 때는 사유가 다르죠. 기사독에서 벌어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처분하더라도 반복 금지에 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이유로 했을 때는 이건 기속력에 반하게 되고요. 만약 이걸 이유로 했을 땐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 처분일 경우에는 반복 금지 이걸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극적 처분. 방금 오늘 우리 봤던 문제처럼 그죠? 뭐 행정청이 뭐 A가 허가 신청했어. 그죠? 허가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여기서 이제 취소 소송 제기한 거. 여기서 이제 인용 판결이 났다. 이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소극적일 때는요. 기속력에서는 반복 금지하고 그다음 재처분 의무. 이게 항상 재처분 의무일 때 항상 간접 강제와 또 이렇게 연결하는 습관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해. 전혀. 행정청이 전혀 안 해. 이럴 때는 이건 당연히 재처분 의무에 반하죠. 재처분 의무에 반하죠. 그럼 재처분 의무에 반하고 여기 다시 뭐가 따라붙죠? 간접 강제가 이렇게 따라붙습니다. 알겠죠? 간접 강제가 이렇게 따라붙고요. 그 다음 행정청이 뭔가 했죠.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해요. 처분. 다시 처분한 것이 반복 금지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복 금지에 반하지 않게끔 다시 처분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반복 금지 의무에도 반하지 않고 재처분 의무에도 반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하게끔 다시 처분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받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둘 다 뿅뿅 이렇게 된다고. 이 말 이해돼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부했었을 때 만약에 1요건 미비로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거부한 거죠.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이걸 다시 처분했을 때 1요건 미비로 다시 했었다. 그러면 이건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하게 되는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고 2요건 미비로 했다. 그러면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기속력의 전체 포맷이에요. 이걸 아시면 이제 오늘 모의고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오늘 문제는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출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은 결국 묶으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되면 그 범위까지 기속력이 미치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용 판결 난 이후에 그 추가 변경되지 않은 사유로 행정청이 다시 조치 취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된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인용 거부에 대해서 인용 판결이 났었을 경우에 그때 다시 조치 취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 강제로 넘어간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뭐 제3회 모의고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4회 모의고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서서히 좀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의지 꺾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